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란 세력 후보와 단일화할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다. 이거 뭘 또 거래를 하는 거 이런 거 불법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가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나는 하겠다 이런 소리로 사실 들리기도 했는데요. 자, 본인이 그렇게 언론을 상대로 큰 소리 쳤는데 단일화 절대 안 한다. 더 이상 질문하지 마라. 나 전화도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도 또는 절대 다수의 평론가들은 저 말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단일화 할 거다. 오늘쯤에는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 뭔가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막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할 것 같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사람이 협공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바꾸기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몰고 갔다는 것은 이제 단일화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이익되면 단일화 한다라는 일단 판을 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두 사람이 동상이몽하고 있겠죠. 네. 이준석은 김문수가 주저앉으면 내가 대선 후보 하겠다라는 게 확고한 것 같고 김문수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자, 단일화 하자고 계속 하면 28일까지 자 이준석 후보가 주저앉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를 하면서 단일화에 대한 빌드업 그것이 지금 현재 판을 뒤집을 수도 없겠지만 그 방법으로 마지막 돌파구를 찾아보자라는 것을 오늘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질문하는데요. 이준석 후보하고 명태균 씨하고 21일 통화를 했답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 근데 뭐 본인이 밝히긴 1분도 채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명수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2분도 넘었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또 봉지욱 기자는 나도 확인해 봤는데 이준석 단일화하면 뭐 5년 동안 정치 못할 것이라고 명태균이 말했다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듣다 보면은 정확하게 무슨 말을 둘이서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준석 씨가 대답을 안 하니까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뭔가 계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일단 이준석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알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제3지대론 뭐 말도 안 된다 하는데 자기가 제3지대 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하는 데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건 그러려니 하고 들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죠. 내가 지금 단일화 안 한다. 뭐 차단해 놨다 이런 얘기는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 되고 네. 이준석을 분석하는 틀은 뭐냐면 오늘 2시간 동안 보여줬던 이준석의 말과 행태예요. 자, 지금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준석이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로서 유의미한 정치 세력으로 발돋움하려면 지금 사실상의 주적이 누구냐면 이재명이 아니라 김문수여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김문수를 깔아 뭉개고 김문수를 떨어뜨리고 이 사람 무능하다고 얘기할 게 뭐 별로 없을 정도로 그냥 무능하잖아요. 저질 상품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발돋움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지지율 격차는 꽤 큽니다. 네.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도 크고 김문수 후보와 이름 얘기하기 싫어서 이준석 차이도 이준석 있고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네. 네. 근데 그런 작전을 안 쓰고 김문수와 마치 짠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협공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적이 김문수여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로 바뀐 거거든요. 네. 이건 다른 속내라는 거죠. 이건 읽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쓸만하고 똘똘하고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보다 정교한 프로그램, 내가 믿을 만한 반찬을 쌓아오면 얼마든지 단일화 해주지 형들. 그렇습니다. 성동형 뭐해 지금 이런 거로 들렸어요. 사실 3년 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안철수 후보가 이 윤석열 씨하고 대선 토론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그냥 멀쩡하게 아니 척하고 하더니만 3차 토론인가요? 그날 밤중에 전격적으로 단일화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준석 후보도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둘이 서로 오늘 주거니 받거니 서로 보호해주면서 뭔가 갑옷을 입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긁혔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중론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최종호님께서 오늘 최악의 토론자와 최악의 워스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실 분 계실까요? 최악의 토론자는 이준석. 최악의 토론자 이준석. 뭐 다른 분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나는 김문수도 아니 엄청 그러니까 이제 질로 따지면 네. 김문수는 저질이에요. 완전히 저질인데 이준석은 악질이에요. 그러니까 악질이 나쁘냐 저질이 나쁘냐 악질이 더 나쁘죠. 제가 이제 토론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팔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팔을 걷는 옷을 막 것은 걷어 지금 올리고. 뭐 더워서 예. 그런 건데
토론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 제가 최인호 의원님하고 토론회를 하는데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꼭 잡에서 같네요. 이 말을 본인이 몇 살이에요. 그 나이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정치 연륜이나 이런 걸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대해서 잡에서 같네요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어떤 대답을 하는 중에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인 대화에서도 굉장히 상대를 모독적으로 할지 전에는 쓸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계속 해요. 그거 잘 모르면서 본인 생각 바꾼 거 안 하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 태도를 자 작전으로 저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한다 또는 저렇게 하면 표가 모인다 이겁니까? 진짜 감정적으로 완전히 원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저 뭐 어떤 식으로 내가 조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최소한 대통령 후보라면 대통령 후보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재호 의원하고 내가 둘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 상대에 대해서 특히 다른 후보들은 다 제쳐놓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저렇게 하는 것은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계산에 의해서 저렇게 하면 이재명 비호감을 내가 더 가져올 수 있다. 김문수 쪽에 가 있는 이재명 비호감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나이 만으로 40이에요. 앞으로 정치할 때 20년, 30년 남았을 거 아닌가. 저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을 장려해야 하느냐 아니면 비난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다. 스페셜한 이런 상황이니까 특수한 상황이니까 저는 도무지 제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준석의 인성 태도가 문제라는 건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김용태 당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자기보다 5살 어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앞에 있으면 야단칠 거라고 그래요. 남의 당 당대표를 5살 야단친다고. 많다는 이유만으로 야단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자기가 단일화의 빌드업 과정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특별히 공격했지만 자기 눈앞에 거슬리는 사람이 상대가 허은하 대표면 허은하를 공격하고 김용태를 공격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사실 남녀공학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동덕여대생들 사회적 발언권도 없잖아요. 거기도 공격하고. 맞아요. 그냥 전장에는 그야말로 전국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이 이동권 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자. 우리 좀 인간화된 세상을 만들어 보자.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죽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갈라치고. 그냥 모두 갈라치고 모두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많이 봐온 태도입니다. 누구냐면 윤석열이 그랬어요. 국회 가니까 야당 의원들이 막 열심히 박수도 안 쳐. 그럼 나 국회 안 가 이래잖아. 삐져가지고. 적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오늘 완전히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네. 사람은 작은 윤석열이에요. 리틀 윤석열이다. 이준석 관련해서 저는 오늘 이준석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요? 자,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에게 물어봤죠. 왜 계엄날 계엄 해제 결의안에 투표에 참여하지 안 않고 했냐. 밖에서 뻔히 투표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 쇼를 하고 자빠졌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담 넘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아니, 하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내가 국회에 뭐 의석수가 170석 이상 이렇게 들어간 걸 알았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내가 밖에서 뭔가 어필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서 그랬다. 너무나 뻔뻔한 거예요. 자, 국회의원의 본질이 뭡니까? 투표입니다. 네. 자, 그날 그 시간에 본청에 있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170명은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헬기가 내려왔어요. 기관단 총을 쓴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그 국회 본청을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어요. 네. 본인은 그 군인들이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들어가라고 옆에서 말했는데도 오히려 들어가라고 나가니까 시끄러 새끼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임마. 저는 이런 젊으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두려웠으면 군인들이 두려울 수 있어요. 계엄군 저도 무서웠습니다. 네. 그러면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본인은 비겁하게 말이야 국회 본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투표하지도 못한 주제에 밖에 나가서 쇼한 게 자랑입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이준석이란 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도 없고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동동파원님께서 전 국민 저혈압 치료제 이준석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쭈쭈 엄마님께서도 제주도 선거운동 차량도 없는데 제발 선거운동 좀 해주세요. 제대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오늘 또 권영국 후보가 네.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왜 이준석에는 기후가 없냐. 기후 없는 이준석이라고 기후 했죠. 없는 이준석이라고 딱 일침을 가했는데 아니 당에는 그런 정책이 있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네, 왜 정책이 10대 정책이 없냐? 아니 그러면 그랬더니. 지금 뭐 개혁 신당이 출마했습니까? 이준석이 출마했습니까? 본인은 자꾸 그렇게 변명하고 빠져나가려 했는데 그 이준석의 기후가 없다 하는 것에서 본인의 정체서 과연 미래를 볼 수 있느냐 이준석의 미래는 뭐냐 그러면 재생에너지 안 하겠다는 거냐 뭐 그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다 하는 것도 아리백이라든지 시대적 추세에 그렇게 많은 오늘 공방이 주고받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줄곧 변명을 일관했지 않습니까? 네. 예, 에너지 믹스 하겠다는 것을 마치 원전을 아예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식으로 더 왜곡해서 공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면 기후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면서 자기 알리바이라도 세워야지 아무것도 그 제안도 제시 안 하고 김문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안 하면서 기후나 그 재생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아,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그 원전 맹신주의만 입각해서 네. 본인이 그냥 뭐 그것을 주장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빠진 것에 대한 책임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책임합니다.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으니 곧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했으면 넘어갈 일이고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은 원래 본인을 이렇게 우리처럼 엄청나게 강하게 비판해 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네거티브 전술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관심도를 높이고 표의 결집이 된다. 이것이 이제 일정하게 반영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을 비판하지 말고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자라고 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 더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가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비판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참을 수 없는 모독감. 노무현 대통령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이 사람이? 안다면 저렇게 이용하고 활용합니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아무 때나 가져와서 상록수 이야기하면서 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내가 만듭니다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투영되는 것은 이준석의 삶이 노무현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해왔던 그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한 일관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또 써도 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가져와서 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에게 모독감을 주는 이 행위를 느꼈을 때 그래도 이것을 비판하면 이준석이 표를 더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아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저는 이준석이 지지율이 높아지더라도 비판할 거 비판하고 그러면 네가 선수로 들어오너라 이재명하고 붙어라 누가 이기는지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는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완전히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하고 있는 듯한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준석 비판합시다라는 댓글이 무시합시다라는 댓글보다 한 2배 정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 대표님의 질문에 제가 답을 네, 한다면 네, 네. 전 두 가지로 생각.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하고 말 안 섞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을 해도 네. 합리적인 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말자르고 동문서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오늘 저는 권영국, 이재명 약간 케미 같은 걸 봤어요. 권영국 후보는 뭐냐면 진보주의자로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총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저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가자, 가급적 튼실하게 가자.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약간 뭐 현실주의자랄까 네, 이런 그렇죠.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이죠. 막 단박에는 아니더라도 지금 에너지 여건을 고려하면서 당연히 핵발전,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 더 짓진 않는데 지금까지는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연한 거예요. 물론 진보에서 볼 때는 좀 아쉬워요. 좀 더 네. 한 걸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눈은 저 멀리를 보더라도 발은 땅에 디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둘의 케미 같은 게 있어요. 둘이 말을 많이 섞진 않아도. 근데 문제는 나머지는 그냥 엉뚱한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나 그냥 하다가 갑자기 뭐 흠잡을 게 있나 뭐 중국이 어쩌고 뭐 중국이 갑자기 난리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만 친중 얘기만 하고. 자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미세먼지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도 이준석이 인용하는 게 아니 한반도는 30에서 60%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넓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과학을 빈자에서 숫자를 얘기하려면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전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평론가들은 이준석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하고 우리 구독자들도 마음껏 얘기하시라. 그리고 애들 가르칠 때 좀 제대로 가르치시라. 네. 준석이처럼 되면 안 된다. 공부 잘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가르치고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다음 토론회에서는 상대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지난번 토론에는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책 역량 그리고 국정 운영 역량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도 하고 그것이 실제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잘할 것이다라는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어디 갔는지 갑자기 선거판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 하나. 두 번째 좀 맞대응을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이제 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좀 겸손하고 그리고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가지고 있는 소양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막 공격을 하는데 좀 맞받아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나마 오늘은 이준석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방식이 맞지가 않다. 왜 대화를 하는데 시비를 거느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재명 후보한테 궤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재명 후보를 다시 공격하는 이제 이 태도도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맞대응을 하면서 표현이 좀 절제력 있으면서 왜 시비를 거느냐 대화를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느냐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화, 토론, 협력, 결론 내는 게 정치 아니냐 그러면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건 뭐냐 라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비판하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좀 듣기가 좋았다. 그리고 내란 세력을 어떤 식으로든 종식시키는 내란을 마무리하는 이것이 선거라고 하는 그 규정을 정의를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 저는 오히려 막바지로 갈수록 마지막 정치 토론 하지 않습니까? 더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표를 결집시키고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오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준석 후보의 그 태도 네. 아까 여러분이 지적했지만 아까 원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원전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원전이 아니 100년 뭐 50년 만에 뭐 사고 하나라도 나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원전 밀접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세계 최대의 원전 밀접 지역입니다. 기장, 그 울산까지. 그러면 다수 호기 위험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전이 밀접이 되면 그 자체가 원전 사고의 비율을 확률을 높인다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이고 사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아니 일반적인 원전의 위험성 그러나 지금 현실에 맞게 이재명 후보는 원전이 지금 32%인데 이것을 유지하더라도 2062년까지는 충분히 우리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 전기 공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왜곡해가지고 우리나라 원전이 위험하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설명을 하는데도 또 맞다는 식으로 또 어거지를 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됐다. 네. 나이를 떠나서 상대방이 그렇게 바르게 설명을 다시 해주면 아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아 그거는 인정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전혀 대한민국 원전이 위험하다. 어떻게 그 말을 이재명 후보가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이 예. 정치인의 자질 태도가 네. 상대방의 말 자체를 듣고 평가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고 어거지 써서 네. 규정하고 프레임으로 규정해서 자신의 어떤 논리를 하는 것 이득을 취하는 같다. 이런 네. 나쁜 태도. 오늘 권영국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